안녕하세요. 구룡영어 조영시 원장입니다. 성원에 감사드리며 항상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귀한 자녀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비중학교 1학년 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하겠습니다. 학원 운영자 소개. 저희는 이제 부부가 운영하는 학원이고요. 저희는 이제 대치동에서 10년 경력이 있고요. 제가 강사로 8년, 원장으로 8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여기 와서 이제 인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영어 학습 방법. 영어의 본질. 자, 뭐든지 학문의 본질이 있죠. 영어도 한국어랑 다릅니다. 한국어는 이런 어순, 자리 개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죠. 근데 영어는 자리 개념, 이 어순 개념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어의 본질, 자리 개념에 유의하면서 의미 단위로 인식하는 이런 본질을 알고 가르쳐야 되고요. 특히 이 자리 개념이 정말 중요해요. 이 중등부 문법, 그 다음에 고등부 어법 넘어가서도 이 자리 개념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자리 개념을 모든 강사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90% 강사들은 잘 모르고 가르쳐요. 나머지 한 10% 정도만 이 자리 개념에 유의하면서 가르치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 개념은 뭐 영문과 나왔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뭐 대학교에서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자기가 강의하면서 또는 자기가 공부하면서 터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 개념에 따라서 영어를, 문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타임지에 실린 기사를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제 말이 아니고요. 타임지에 실린 기사입니다. 외국어를 배우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외국어를 하는 자국민 선생님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두 언어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왔죠?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뭐 실용영어가 아니라, 그렇다고 뭐 실용영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실용영어는 기본이면서 저희가 이제 입시 영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영어랑 국어의 차이점을 알 수 있는 이 비교 언어학을 수업에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초등부까지의 언어 훈련이 중고등부 영어 1등 확보를 좌우합니다. 당연하죠. 세 번째, 입시 영어의 핵심인 듣기와 독해를 병행하면서 최소 중2까지는 문법 개념 정립이 필수적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2학기부터 듣기 교재, 과제, 모의고사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중3부터는 더욱 입시 독해에 매진해야 됩니다. 실질적인 선행은 중3까지입니다. 선행은 필수입니다. 제가 이 선행 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제 강사 생활이 20년이 넘었는데, 제가 이제 대치동에 처음 가서 한 3년 차까지도 저도 이제 이 선행에 대해서 되게 많이 조금 이제 피해의식이 있었어요. 아이들 이렇게까지 공부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제가 하다 보니까 4년 차 넘어가면서 아니구나. 무조건 해야 되겠구나. 무조건 시켜야 되겠구나. 그래야 경쟁이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정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뭐 의사나 내가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 내 꿈이 정말 간절한데 내가 공부가 안 되면 실력이 안 되면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 교육만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상위권들이 많기 때문에 고등 가서 경쟁을 하려면 최소한 선행을 최대한 많이 해야 되고, 제가 왜 실질적인 선행은 중3까지라고 말씀드리냐면 고등부는 내신이 너무 빡세요. 정말 아이들이 이제
고등부 가서 내신 준비하려고 진이 다 빠져요. 진이 다 빠지기 때문에 선행을 할 시간이 없죠. 선행은 이제 방학 때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학을 제외하고는 할 시간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 중3 때까지 최대한 많이 해서 나의 실력을 올려야지 이제 고등부 가서 경쟁이 되는 겁니다.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예비 준비 학습 내용. 저희는 시스템이 제가 이제 칠판 수업을 한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해서 실장님 관리하에 단어와 문장 또는 뭐 교과서 암기를 합니다. 저희 이제 교재 커리큘럼 보면 문법은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저희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이 중2문법 책이 한 3번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끝나면 중3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배운 거 가지고 문법 정리. 그래서 제가 대충해서 만들었죠. 나만의 문법 노트라고. 이건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아이들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 어머님도 아실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부교재인 문법 부교재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문법 교재가 두 개예요, 두 개. 주교재와 부교재. 그러니까 주교재는 수업 교재고요. 이 부교재는 아이들이 계속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교재가 있는 학원은 거의 없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학원만의 차별된 학습 방법이죠. 그래서 주교재는 계속 저랑 수업하고 부교재는 계속 개인이 돌리면서 반복하면서 잡아가는 거죠. 독해는 이제 뭐 주교재로 시작하고 중2부터 시작하는데 중2, 중3 끝나면 이제 수능 교재 넘어가는데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예비 중2 현재 1학년 친구들은 2학기부터 수능 교재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비 이제 저희 이제 예비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이제 중2부터 시작해서 한 단계 나가는 거죠. 한 단계씩. 듣기는 뭐 저희가 계속 해왔죠. 초등부 때부터. 그래서 지금 빨리 한 애들은 뭐 고등교재 쓰고 있습니다. 쓰기도 저희가 영어를 계속 써왔죠. 초등학교 때부터. 거기다가 이제 에세이도 쓰고 이것을 쓰면 첨삭지도 하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수업 끝난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실장님 관리하에서 단어와 문장 암기. 단어는 개별에 따라서 40에서 80개, 한두가. 문장은 제가 만든 캐치 잉글리시 구문 총 5건을 가지고 쓰기 시험 봅니다. 쓰기 시험. 그래서 캐치 잉글리시 5건. 1권 끝나면 2권, 3권, 4권, 5권 이런 순서대로 체계를 잡아갑니다. 이 문제 암기가 정말 중요해요. 이제 고등부 가서 내신 준비할 때 암기도 연습이거든요. 연습. 암기도 계속 하다 보면 암기 실력이 느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등부 내신 가서 그 많은 수많은 지문을 암기하려면 지금부터 한 단계 한 단계씩 암기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학교 필기 시험 및 수행 대비 설정. 많은 반복이 필요하죠. 말하기 평가는 점수 비중이 크지 않아요. 말하기 평가는 10점 만점에 뭐 난이도 이제 차이가 뭐 7, 8, 8, 9, 10점 차이. 그러니까 10점 만점에 뭐 차이 많이 나면 1, 2점 차이고. 어쨌든 완벽 대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치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팝송을 봅니다. 팝송 받아쓰기. 근데 이제 이게 참 대형 학원들은 이런 거 잘 관리 안 해주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대치중학교 애들이 팝송을 봤는데 아이들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선생님, 그 반에 애들이 저희 학생이 3명 있어요. 1학년 애들, 대치중학교 1학년 애들이.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친구 얘기입니다. 선생님, 요번에 팝송 시험은 저희 학원 애들만 준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팝송을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2번, 3번 보니까
아이들이 놓치는 거죠. 이거는 학원에서 관리 안 해주면 애들이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는 이제 수행평가 나올 때마다 뭐 있니 물어보면서 계속 준비시킵니다. 학원 시험은 저희 매 수업마다 아이들이 이제 문장과 캐치 잉글리시 구문 문장과 단어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문법 단원이 마무리될 때마다 시험을 봅니다. 그 다음에 방학마다 문법 특강을 진행합니다. 정말 중요한데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불용영어의 특징 첫 번째, 대치동 심리원 베테랑 원장의 직강 수업입니다. 저도 수많은 친구들을 가르쳐 봤겠죠. 저 나름대로 축적된 경험이 있고요. 뭐 그 경험은 어떻게 살 수 없으니까. 예. 두 번째, 제가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문법 공식을 정말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저한테 배운 친구들은 이 문법 공식이 지금부터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뭐 입에서 이게 공식 팍팍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나올 수 있는 비결은 경험도 중요하지만 계속 자기가 그 강사가 자기만의 공식을 계속 똑같게 가르쳐줘야 돼. 똑같게 전수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정립이 안 되면 어떨 때는 뭐 이렇게 가르치고 어떨 때는 뭐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이제 축적이 돼서 저만의 공식을 계속 아이들한테 가르쳐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지금도 아이들이 입에서 많이 나와요. 아이들이 입에서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현재 완료가 뭐야? 현재 완료 뭐라고? 시작. 과거부터 현재까지. 현재를 포함하기 때문에 확실한 과거랑 못 나와. 뭐라고? 시작. 과거부터 현재까지. 현재를 포함하기 때문에 확실한 과거랑 못 나와. 이렇게 계속 똑같게 계속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입에서 나오죠. 이런 훈련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런 훈련을. 두 번째는 골드맨 형식.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포인트를 줘서 뭐 포인트 많이 얻은 친구들은 쿠폰 한 장 500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좀 참여율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시 영어가 딱딱한데 이거는 뭐 제가 아이들에게 호응도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한 저만의 방식이고요. 이렇게 좀 이렇게 재밌게 수업하는 사람도 많이 없죠. 이건 저만의 방식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좋아하고 이거는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학교 내신을 결과로서 입증해 왔습니다. 뭐 100점 많이 만들었고요. 저희가 이제 뭐 수능, 독해 뭐 이런 수능 영어를 선행하면서 평상시에 교과서 암기를 많이 합니다. 학교 시험이 되게 어려워요. 학교 시험이 중학교 학교 영어 시험 학년 평균은 60에서 80. 고등부는 보통이 30에서 6점입니다. 30점에서 60점. 제가 올해 2022년도 사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개포고 1, 개포고 정말 어려워요, 평균이. 시험이 어려워서 35점. 이거 뻥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35점. 진선여고, 경기고 40점대 초반. 중대국어가 조금 높은 편이죠. 55점. 이렇게 고등부 내신 너무 어려워요, 사실. 그러니까 끊임없는 훈련이 없다면 어렵습니다. 네 번째, 중등부의 실력을 고등부로 이어지게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2002년도 학원 주요 행사 및 성적 결과. 저희가 이제 방학마다 계속 대회를 하고 있어요. 이게 참 이제 학원이나 학생들이랑 힘든 일이지만 제가 여름방학 때도 이제 저희가 문법대회나 말하기대회 했잖아요. 이제 요번에도 단어대회 1월달, 말하기대회 2월에 실시를 할 예정이고요. 저 2월달에 이제 중등부는 2월달 말하기대회가
교과서 본문을 외울 겁니다. 학교 교과서 본문 한 과 정도를 완벽하게 외울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도 하고 내신도 대비하고. 두 번째, 성적 주요 결과. 이 친구들은 이제 고등부 친구 저한테 오래 배웠던 친구들이거든요. 오래 배웠고. 김진선, 진선용 2학년. 이 친구는 요번에 최근에 본 11월 모의고사에서 97점. 97점으로 반 1등, 전교 10등. 작년도 11월 모의고사는 100점. 전국 1등 했죠. 전국 1등. 김도환. 이 친구는 이제 경기고등학교 2학년인데 경기고 1등급을 찍었고요. 4% 1등급 찍었죠. 12등. 요번에 모의고사는 당연히 계속 1등급이죠. 1등급이고 고등부 어려운 내신에서 서술형 100점, 합산 96점, 전교 18등. 구령 줄 때는 8번 중에 100점 6번. 구령초 나왔습니다. 이 친구는 정말 저한테 문법 많이 반복했습니다. 특강 포함해서 한 30번 이상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3 때 문법 완벽하고 뭐 중3 때 이 친구들은 중3 때 저한테 고3 모의고사 1등급 찍고 올라갔어요. 중3 때 고3 모의고사 1등급 찍고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등부에서 경쟁이 되는 거죠. 뭐 나머지는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중등부도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겨울방학 특강 안내. 특강이 터닝 포인트가 되어 향상된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특강은 사실 이게 제가 돈 벌려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20년 이상 가르쳐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자기가 열심히 하게 되는 어떤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 중에서 가장 이제 크게 좌우하는 게 특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특강을 이렇게 들어서 문법이라는 한 번의 사이클을 돌고 나서 보니까 애들이 좀 실력이 늘었고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서 열심히 하는 친구가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 저희 이제 구령 영어에서도 특강 이후에 잘하는 애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저희가 저번에 여름방학 특강은 12명 마감됐고요. 요번에 이제 전에는 여름방학 때는 하나만 진행했는데, 요번에는 2개를 진행합니다. 첫 번째, 중2문법 8회 완성반. 대상은 초6에서 예비 중학교 2학년. 이제 8회 동안에 중2문법이 완성되고요. 그 다음에 중3 문법 및 수능 필수 어휘 8회 클리닉반. 이거는 수요일마다 진행되고요. 예비 중2에서 예비 중3까지 합니다. 세 번째, 특강 반복 수강자 혜택. 그러니까 두 번째 듣는 학생은 이제 좀 할인 들어갑니다. 5만원 할인. 이제 세 번째 듣는 학생은 30% 할인이 됩니다. 형제가 한 번 들었다면 다른 형제가 들을 때도 할인 혜택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특강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적이 향상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시간표 및 학생 보상 제도. 저희는 아이들이 성취도가 높거나 뭐 잘하거나 숙제를 잘하거나 이러면 저희가 쿠폰을 줘요. 한 장씩. 뭐 수업 시간에 발표지라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6장씩 모으면 문구도 상품권. 그래서 전과목 전교 1등 10만원. 지금까지 2명 났고요. 전과목 1등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쿠폰을 많이 모은 친구들은 예를 들자면은 지금 구룡초등학교
태민이 같은 경우는 학생 같은 경우는 거의 100장씩 바꿔가거든요. 그래서 100장 바꿔가고 5만 원 받았는데 또 지금 많이 모아서 90장 넘었고 이제 곧 100장이 되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모은 애들은 많이 받아가는 거고 근데 또 이제 좀 숙제를 안 해오거나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걸 빼요. 쿠폰을. 그런 애들은 또 적게 모으는 거고 어쨌든 아이들한테 쿠폰을 줌으로써 아이들의 동기 유발 효과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할 것입니다. 수업 시간표는 1월부터 진행됩니다. 월수금 5시에서 7시, 화목 5시에서 8시. 아직 1학년이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되시면 주 3회 반을 추천해 드립니다. 학업이 똑같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직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영어를 많이 노출하면 더 학생들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설명은 다 했고요.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영어가 이제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사실 저도 영어하고 하지만 수학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영어를 최소한 모의고사 고1 모의고사 1등급 정도 수준, 그 다음에 중학교 영어, 내신 영어에서 90점 이상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 영어 점수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고등부 영어 가서 사실 이제 영어적인 실력이 돼도 아이들이 이제 독해 이런 국어적인 실력이 조금 부족하면 고등부 영어에서 고득점 하기가 좀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가 완벽한데 영어적인 것은 완벽한데 이제 고등부 이제 어려운 독해가 가지고 조금 이제 고득점이 안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 국어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는 정말 이제 물론 수업도 중요하지만 국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는 뭐 논술 주 1회 정도 하면서 이제 집에서 계속 국어 비무장 문제죠. 국어 독해력 문제를 계속 풀어봐야 됩니다. 그런 게 초등학교 때 그런 실력들이 이제 고등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영어는 기본으로 가되. 그래서 뭐 저희 가정에 이제 아이들 자녀들 예를 한번 말씀해 드리면 제가 이제 자녀가 이제 큰 애가 고1이고요. 작은 애가 중2예요. 여자애. 큰 애가 남자고 고1. 여자애가 이제 막내가 중2인데 저희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계속 저희가 특별하게 논술은 주일에 하면서 계속 집에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계속 초등학교 그 비문학 문제 있죠. 서점에가 엄청 많거든요. 초등학교 그 국어 문제, 비문학 문제를 계속 주 2회 정도 풀렸어요. 계속 풀리다 보니까 큰애 같은 경우는 이제 고1인데 국어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않거든요. 예, 점수도 잘 나오고. 근데 그런 국어의 논리력, 추론력 이런 게 영어 독해에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국어가 사실 기본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 영어 원장인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초등학교부터의 그런 국어 실력이 나중에 고등부가 가가지고 독해력으로 갑니다. 그래서 혹시 동생들이나 지금도 듣지 않았으니까 정말 이 국어 서점에 가면 정말 이 비문학 문제가 많아요. 문제집이. 그런 거를 초등학교부터 계속 푸는 훈련이 최소한 4학년 때부터 계속 풀어야 되거든요. 그런 훈련이 병행되면 나중에 고등부가 가서 어려운 독해했을 때 더 좋은 점수가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쨌든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어머님들 계속 성원 보내주시면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